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조금 하고 있어요. 네, 맨날 밖으로 책 읽고 들어오는 바람에 밖에서 찍었는데, 저는 병렬식 독서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의지력의 재발견, 그다음에 지금 읽고 있는 일 잘하는 사람은 노노에서 배운다. 이 책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읽고 있는 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조금 읽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읽으면서 요거 하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을 조금 들었어요. 현대판에 꼭 갖췄으면 하는 게 그 논어에서 신언서판이라는 거를 갖추자라고 말을 해요. 신언서판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신은 몸이에요. 몸신. 그래서 외모나 단단한 눈매, 그다음에 음성의 부드러운 이런 것들, 말투, 그다음에 뭐 자유 복장이 아니고 자율 복장, 격식에 맞는 복장 등을 잘 갖춰서 신뢰감을 주는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거든요. 근데 이게 고전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무의식의 심리학의 메리비안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7%밖에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는 눈빛 태도가 55%입니다. 그 다음에 보이스가 갖고 있는 힘이 38%예요. 그럼 거의 40%예요. 내적인 요소가 7%를 빼면 93%에 해당하죠. 굉장히 높죠. 그러니까 이때도 심리학이 연구되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신뢰감이나 호감을 얻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.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뢰감 갖고는 부족합니다. 그 사람이 의사 변호사여서 그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. 의사 변호사인데 호감이 있어요.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. 우리가 유튜브 중에서도 모두 교수가 한다고 듣지 않습니다. 그 사람이 호감이 있고 이타적인 느낌이 들어야 그 사람을 우린 좋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고 연구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고전에도 논어가 신언서판의 신, 의젓한 눈빛, 단단한 눈매, 그 다음에 미소 짓는, 그다음에 따뜻한 음성, 이런 온도에 대해서, 담백한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어는 뭔지 아시죠? 바로 말하는 표현입니다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해드릴 말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소에 이제 면접하러 오는 친구들의 대본, 자기소개서나 직무지원 동기나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걸 보면 이걸 왜 썼는지 잘 모릅니다. 이 말은 기본적인 걸 못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. 그러면 공통 질문에서 내가 날려야 되는 이 분야의 키워드 자체가 파악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추상적인 언어로 나열이르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.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느 뭐 프로젝트에서 이런 걸 극복했고 그래서 나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 이런 키워드를 밀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맥락을 기르는 힘, 그 다음에 탑다운 상위 개념의 무엇을 위해 하위의 예시들이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연결고리가 좀 없다라고 많이 느껴요. 이거는 제가 고대의 외래 출강을 나갈 때도 늘 많이 느끼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저희 면접 학생들을 모아서 특강들을 해주는데 고대에서 학생들을 가리켰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녹여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사실 면접을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표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면접 자체는 또 다른 자기 PR이에요. 자기 PR. 그 다음에 생각을 연습하는 것이 부족하면 이 통찰을 어떤 거를 보여서 내가 무엇을 드러낼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면 컨텐츠도 굉장히 약합니다. 그리고 그게 표현이 되는 거는 더 남 얘기처럼 표현하죠. 안녕하십니까? 뭐 이렇게 하잖아요. 이거 어조 문제예요. 그래서 저희가 발성 발음이라는 톤을 잘 정비하기도 전에 뭐도 필요하냐면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면접에서 임기응변할 수 있고 모르는 답안에 대해서도 표현하는 능력,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. 근데 또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생각이 너무 길어요. 한번 느낄 때. 그러면 이 생각을 좀 짧게 일목요연하게 하는 구조적 말하기, 논리적 말하기 같은 구조적으로 생각하기,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도 저는 신원서판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씩 줄기를 가고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메인 줄기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. 그래서 생각을 좀 짧게, 싱킹 프로세스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맥락을 탑다운 형식으로 대중소를 잘 갈래를 걸쳐서 아주 큰 목표의 방향성, 발화 방향성을 잊지 않고 얘기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도 언이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로 상대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도 그 말하는 태도를 잘 길러야 된다,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죠. 서는 글씨 쓰는 거예요.
글씨를 쓴다는 건 뭐냐면 사실 글씨 쓰는 거로 상대를 파악한다 혹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니까 일을 잘합니까? 라고 물을 때 글을 써서 내 지식 수준을 잘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언이나 서나 비슷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일은 작은 단위로 꼼꼼히 잘하는데 큰 맥락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분의 업무를 다음 사람이 협업을 들어갈 때 대환장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가 어떤 게 부족하냐면 시선이 작아요. 오늘만 집중하는 거예요. 이 정리가 6개월 뒤에 누군가가 봤을 때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걸 파악할 때 그거에 대한 더 적극적인 능동성이 부족하고 오늘만 집중하자, 오늘만 견디자 약간 이런 패턴으로 가면 지식이 군집을 이루지 못하고 말도 군집을 이루지 못합니다. 그래서 큰 맥락, 대중소를 좀 파악하는 능력을 갈래를 이렇게 가지치기 연습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씨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글씨라는 부분이 저는 우리가 면접 같은 경우에는 1, 큰 일, 그 다음에 중간 일,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일, 소괄호 뭐 이런 것처럼 탑부터 다운을 잘 시키는 사람, 그 다음에 대중소를 잘 간파해서 분류할 수 있는 사람, 그러면 파일을 정리할 때도 대중소 범위를 굉장히 명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그 탑다운이라는 건 문장마다 Q&A마다 막 답변을 쓰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크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 큰 시선을 잡고 인사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게 상위 범위일까? 꼭 키워드를 갖고 A, B 다 중요한 게 아니고 B는 A에 속하겠구나. 이런 독창을 먼 시선에서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. 그래야 좋은 업무자가 될 수 있고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그게 내 생활 습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언이나 선을 반드시 탑다운을 잘 시키자. 그리고 큰 가로 1, 그 다음에 작은 1, 그 다음에 아주 작은 1, 소가로 이런 개념이 탑다운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네 번째가 판단입니다. 제가 매우 중요하게 읽었던 부분이 이 판단이에요. 판단력을 평가하는 거. 일례로 그런 거예요. 룸메이트가 있는데 쪽창이 블라인드를 안 달았어요. 근데 거기는 들여다보는 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심코 옷을 딱 갈아입었다가 그 쪽창에서 오늘은 유난히 저쪽 다른 건물의 옥상에 누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룸메한테 빨리 저거 좀 문 좀 닫아줘. 왜 이래요? 그럼 우리는 뭐를 인지해야 돼요? 아, 지금 옷 갈아입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구나. 빨리 닫아줘야지. 이게 먼저입니다. 근데 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근원적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. 갑자기 막 종이를 찾아갖고 거기다 붙이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응급성, 시급성 지금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판단하는 능력들이 둔하면 일 처리도 굉장히 둔하고요. 그 다음에 누군가를 협업할 때 웨이스트 타임을 많이 합니다. 왜냐면 빠르게 할 것을 먼저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응급 처리하고 이걸 완전 보완해야지가 두 번째일 거예요. 근데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면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많을 거고 상대의 마음이나 공감을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러면 그 깊은 마음, 그 마본지로 지금 테이프를 찾아서 붙이는 그 마음은 좋으나 지금 상대의 당혹스러움은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공감이 없는 그런 패턴의 삶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판단력을 평가하는 거, 타인하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때 대중소를 파악하고 어떤 게 큰 가치인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력의 평가, 나도 있어야 되겠고 타인을 볼 때도 어떤 단서, 저 타인하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을 파악하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논어에서 꼭 갖춰야 될 신원서판 오늘 함께 나눠봤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